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약달러 시대, 천원 간다, 6.25 미국, 바이든 시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정치는 경제이고 이기와 변화는 늘 기회인데요. 자,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생존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달러 반전은 없다. 2021년까지 20% 더 떨어질 것. 바이든 시대, 약달러 시대 개막될까? 바이든 시대, 달러 약세 쭉 간다. 끈떨어진 트럼프의 수모, 7년 거래한 은행 계좌도 폐쇄되었다. 아주경제, 글로벌 환율 전망, 바이든 시대, 약달러 시대, 약세 쭉 간다. 자, 약달러 반전은 없고 내년까지 20%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영상을 찍은 현재 이 시간에 달러 1105.78원인데요. 자,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락하고, 자, 지금은 이제 큰 변화 없이 이렇게 11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약달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전망입니다. 자, 어쨌든 정치가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가짜, 정의와 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현실, 그리고 부정 X가 미국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가짜가 진짜 행사하는 현실, 그리고 편향된 언론, 진실과 정의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자, 코로나 잡은 QR코드, 전체주의, 빅브라더가 되어가는 중국, T머니, 중국 대중교통 안면인식 결제 도입, 마스크 써도 인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T머니를 대중교통 안면인식 결제를 도입을 하는데 마스크를 써도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현실인데요. 문정국 코로나 방역 사기, 중디지털 전체주의 애행 연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권 조율과 통제 사이, 계정 폐쇄, 권력 휘두른 빅테크,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 계정 영구 정지, 퇴임한 트럼프의 굴욕, 은행 계좌 줄줄이 폐쇄당해 이렇게 돼 있죠. 세계 최강의 미국 현직 대통령의 계정이 폐쇄되고 퇴임 직후 심지어 은행의 계좌까지도 폐쇄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모습이 빅테크와 은행들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플로리다주 본사를 둔 뱅크 유나이티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좌를 닫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적어도 2015년 이후 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 2개의 계좌, 자, 약 278억 원이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계좌를 좀 폐쇄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미 하원 트럼프 두 번째 탄핵했다. 공화당 의원도 자, 10명이 찬성했다. 자, 이것이 제일 심각하죠. 공화당 의원이 10명이 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편이라고 찰떡같이 믿었던 펜스나 공화당 의원들의 배신, 투표에 애국 개입, 우편 투표의 함정과 부정 X 선거 개표 조작 X 이런 것들이 자, 심각했죠. 자, 울먹이며 떠난 트럼프 곧 다시 보게 될 것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트럼프 애국당 창당 선언, 신속하게 제1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트럼프가 드디어 자, 애국당을 창당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면서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죠. I'll be back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죠. 자, 그런데 바이든의 자, 백악관을 보면은 거의 이게 조회도 안 나오고 인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조회수가 43,000에 지나지 않고 자, 좋아요는 886, 싫어요는 5,100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아예 댓글 중지까지 이렇게 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 바이든 정부가 취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의 지금 앞날이 어떻게 진전될지 매우 궁금하고 그 변화와 방향에 따라서 세계사의 흐름이 바뀔 중차대한 시간들로 보입니다. 자, 정치가 곧 경제이므로 미국의 향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정치,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자, 약달러 반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 비둘기 바이든, 앨런, 파월, 약달러, 초약달러 시대, 이렇게 다시 오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 11% 빠진 달러와 내년 더 떨어질 듯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선봉 비둘기 경제, 투톱 앨런 파월, 재정적자 우려 알지만 지금은 달러를 풀 때라는 것입니다.
금융위기 전후 초약세 시대 도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월가 일각에서는 20% 추가 하락 전망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달러는 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같습니다. 당분간 반전은 없고, 미 금융가에서는 올해도 달러가 뒷걸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렸다는 것이고, 경제 전문 방송 CNBC, CNN, 비즈니스 등 주요 외신은 올해 달러 약세가 지속할 걸 배경으로 바이든 시대 개막, 연준은 안화적인 통화정책,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을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는 글로벌 경기 흐름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즉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짙은 반면, 세계 경제의 악화 조짐을 보이면 달러는 강세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경기 흐름이 좋을 때는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자금이 분산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대로 미국으로 자금이 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는 곤두박질을 쳤고, 코로나 유행이 영향이 컸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대규모 달러 풀기로 시장에 달러를 공급량을 크게 늘렸고,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 탓에 달러 매력도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이익이 증가로 위험자산 선호 형상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죠.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해 달러 가치는 약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12월 90선까지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 초에 비해서는 5% 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공포가 극에 달했던 지난 3월 고점 대비 10% 넘게 주저앉았고,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 사이클이 6년에 한 번씩 출렁이다는 6년 주기설을 주목받고 있고,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2008년, 2014년, 2020년 이렇게 6년마다 변곡점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제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달러 가치는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된 미국 양적 완화 정책이 달러 약세를 촉발했고, 2014년도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달러의 강세가 전환됐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 정책, 여기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정책을 가세하면서 달러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는데, 달러와 가치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힘은 미국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한 외환 관계자는 달러화를 얼마나 풀지 결정한 미국 통화정책이 달러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는 미국 M2 증가율과 달러 인덱스 간의 역의 관계에서 바로 드러난다면서, 지금 연준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대규모 부양책을 쓰겠다는 계획이 달러는 더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필두로 경제정책의 양대 수장인 제넷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일 천문학적 돈 풀기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지속적으로 더 풀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죠.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의 전망이 이제 전체적인 다수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초약서 약달러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많고,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를 뛰어넘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앞서 바이든은 새로 꾸린 경제팀은 경제 회복과 팬데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행정부가 차기 의회에 제안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감한 재정 부양 정책으로 경제 회복에 힘쓰겠다는 얘기인데, 초대 재무장관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명되면서 달러 약세 전망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옐런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케인지언이자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슈퍼 비둘기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팬데믹 이후 주저앉은 미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출 정책을 과감하게 펼칠 것으로 보이고, 옐런은 팬데믹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동안 대담한 재정 지출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달러 힘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준이 제로금리 장기화제도 달러 상승 여력을 제한하고, 연준이 지난 3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1점에서 1.25로 해서 다시 0.0에서 0.25로 1포인트를 전격 인하하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는데, 이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최소한 연준이 현재 제로금리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 약속달래가, 내년까지는 약속달래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지배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안전성이 강화되면 강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한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강달러라는 공식이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강한 달러가 강한 국력을 보여준다는 기조 아래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모두 강달러 정책을 고수했고, 당시 달러 인덱스가 대폭 오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의 기조가 최소 몇 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도 코로나 백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백신 상용화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즉 풀렸던 돈을 회수하는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또한 바뀌어지겠다라는 것이죠. 자, 한 외환 전문가는 백신으로 미국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면 달러 약세의 기조가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연준이 현재 제로금리를 끌고 가겠다는 2023년도까지는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미국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달러 환율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또 안전자산 측면에서 여윳돈으로 1,100원 이하 수준에서 각자 판단으로 준비해 주신다면 이게 최고의 기회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치 상황이 경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 정치 상황은 앞으로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